서울 중에서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쪽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야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르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송소장입니다. 자, 34평이 39억 8천에 팔렸습니다. 천장 뚫린 집값 어찌하리요? 아리팍 신고가입니다. 아리팍이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강뷰가 있는 2016년도 입주한 아파트니까 약 5년 차가 되는, 만 5년 정도가 된 1600여 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요게 이제 39억 8천이니까 사실상 40억인데 33평이 40억 정도니까 얼마입니까? 1억 한 2천, 3천 정도 되는 수준이죠. 굉장히 많이 비싼 평당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했으니까 현재 1억 2천이라 그러면은 분양가의 3배가 그 이상 뛴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 10층이 층도 높지도 않네요. 10층인데 19일날 3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4월달, 4월이라 해봤자 석 달 전이죠. 이때 38억 5천보다 1억 3천만 원 오른 금액이고 작년 9월에 평당 1억 원, 35억 9천을 돌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얼마입니까? 4억 가까이가 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반포에 아마 최종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의 대장주입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 이제 원베일리가 있고요.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주공 1차가 있죠. 예, 클래스트. 그 다음에 신반포 2차. 신반포 2차는 이제 세계 중에 가장 느리긴 하지만 가장 느리기 때문에 가장 새 아파트로 변모하지 않겠습니까? 입주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입지가 좋은 상태에서 길게 또 한강변에 접해 있고 여기에 가장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반포의 대장주가 될 만한 충분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 19일 신고가가 28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84제곱도요. 92제곱미터는 30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0평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긴 한데 돈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큰 평수로 옮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평수 어떤가 봤더니 똑같이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50평대인데 이것도 평당 1억이 호가가 아니라 돌파를 한 실거래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계속 확산된 조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건 얼마에 팔렸냐면은 50평대 이게 51평형인데 51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고 지금 호가는 53억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직전 최고가는 12월 19일 지난해 12월 19일이니까 지금 한 6개월 반 정도 됐는데 그때 48억 5천만 원인데 6개월 만에 2억 5천 상승한 거예요. 놀라운 상승률인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습니다만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비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만한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예, 이건 뭐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100번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언급은 안 할 텐데 지금 이 가격에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40억이다, 50억이다 그걸 누가 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유차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9월 달쯤 예상하고 책을 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쓴 게 아크로 리버파크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기사는 오늘 나온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원베일리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리버파크 옆에 지어진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33평이 입주 시점에 50억을 당연히 넘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로얄동 로얄층의 경우 입주시면 50억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왜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충분히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고 50억이 우습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라든가 아크로 리버파크를 비교했는데 제가 이 글 쓰는 동안만 해더라도 아크로 리버파크 최고가가 37억인가 뭐 그렇게 돼서 그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도 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벌써 40억을 돌파하고 뭐 이래버리면은 평균적으로 50억 이상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서울 상위 20%에서는 주택가격이 무려 여러분들 21억 선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상위 20% 주택가격도 평균 11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예, 이렇게 돈의 값어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고 돈을 은행에 넣을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잠궈놔야 된다. 저금을 부동산에 하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같은 가격 오른세는 대장주 아파트 단지가 견인하고 있죠. 원래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 부자가 최고죠. 현금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지역을 사게 될 거고 좋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가서 우리랑 격차를 벌렸네. 우리도 조금 올려야지 하면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강남이라든가 서초 같은 데 먼저 오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용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송파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뭐 과천이나 판교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전파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GTX 등 교통 이슈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맞물려 지금 상반기에 경기권의 가격이 서울보다 조금 더 높고 상승률로만 보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집이 많이 올랐어, 가격이. 네? 내가 뭐 동탄에 살고 있는데, 뭐 수원에 살고 있는데, 뭐 파주에 살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 팔고 서울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죠. 투자 관점에서는 서울 쪽이 훨씬 더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니까. 그죠? 일시적으로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이 오르는 게 가능하지만, 긴 시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올랐냐면은 서울이 더 많이 올라서 양극화를 조금씩 벌려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내 집이 올랐을 때 요때다 하고 팔아가지고 이제 갈아타는 그런 수요들이 있죠. 근데 뭐 다주택자들은 그게 잘 안 되실 거고, 양수를 하도 많이 내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 판 다음에 영끌해가지고 상급 지동 갈아타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은 경기권의 인들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것들이 오르면은 서울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저렇게 많이 올랐어? 우리는 더 올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구입해주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졌을 경우는 그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고 더 이상 뭐 교통이 좋아질 것도 크게 없는데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은 오히려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돈 벌면은 뭐 강북에서 강남으로, 비강남권에서 강남으로, 뭐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비한강변에서 한강변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땐 서울이 가장 좋은 거고, 서울 중에서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쪽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야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르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가격이 40억, 50억, 이거 더 이상 안 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30평대 기준 해보자고요. 지금 39억 8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럼 10억을 줄여볼게요. 30억, 말이 되는 가격이었습니까? 20억, 반토막 내보죠. 20억일 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엄두가 났어요? 아크로리버파크가 20억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과 4년 전입니다. 2017년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셨으면 20억 번 거예요. 근데 못 샀죠. 왜? 그때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금액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한정된 자원의 모든 부자들이 여기를 사고 싶어 하는데, 벼락 거지도 많지만 벼락 부자도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강남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 금액은 금액도 아닌 것처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33평 아파트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완성되면 100억도 갑니다. 평당 3억. 네. 안 믿기죠? 안 믿기죠? 뭐 여러분들 지금 금액은 다 믿겼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그 정도 되나 안 되나. 그럼 그 동네가 뭐 100억씩 가고 50억씩 가고 한다. 그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뭐 7억이네, 8억이네, 10억이네, 이게 비싸 보입니까? 되게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쭉쭉 상승하는 겁니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공급 부족이 이제 가장 크게 기인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 하락할 요인들도 있고 상승할 요인들도 있는데, 그걸 딱 상승시켜 놓게 되면은 상승할 요인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총 공급량 대비 총 수요입니다. 근데 공급은 되게 부족해요. 특히 강남은 더더욱 부족해. 뭐 나올 게 거의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수요는 무진장 많죠. 인구 조금 줄어든다고요? 그게 여기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네? 공급이 10만 개 있는데 여기 원하는 사람은 500만 명인데 500만 명에서 인구 줄여서 450만 된다고 10만 개보다 450만 개가 적은 거예요? 여전히 엄청난 수요 초과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해석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강남 뭐 여유 있는 분들 하시면 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와닿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강남 쪽에 오르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강남이 올라간다는 뭐냐? 순차적으로 다른 쪽도 올라간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돈에 맞는 그러한 부동산을 구입하셔라. 언제? 당장.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